국화꽃 향기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그녀의 마른 어깨를 더욱 작아 보이게 했습니다. 남편 영호 씨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결혼식 날처럼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영호 씨는 그렇게 웃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에 짓눌린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말 못할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쉬셔야 해요. 괜찮다. 아직 갈 사람들이 있을 거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눈물이 나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남편과의 35년은 사랑보다는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왜 늘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는지 순자 씨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영호 씨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가 35년 동안 그들 사이에 벽을 쌓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벽 너머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알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동생 영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형보다 5살 어린 영철 씨는 형과 달리 키가 크고 당당한 체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형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영철 씨가 순자 씨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것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이 남긴 겁니다. 저한테 맡겼어요. 자기가 죽으면 형수님께 전해달라고요. 순자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호 씨가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 그것을 자신이 아닌 동생에게 맡겼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나한테 직접 안 주고? 영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그랬습니다. 살아서는 차마 보여줄 수 없다고요. 순자 씨의 손이 봉투를 향해 뻗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무게가 35년의 침묵만큼이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이걸 보시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형수님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봉투를 쥔 채 영정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진 속 영호 씨의 웃음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뭘 숨긴 거예요? 국화꽃 향기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봉투를 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35년 전,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25살의 영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유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영호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영호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약속해줘야 할 게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빚. 알지.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어머니는 평생을 일했습니다. 영호도 어린 나이부터 일을 했습니다. 아직 다 못 갚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빚이 너한테 갈 거다. 괜찮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동생 영철이. 그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해. 대학을 가야 해. 이 집안에서 그나마 희망인 아이야?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 영철은 똑똑했습니다. 영호와 달리 학교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아이는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호야. 약속해라. 어머니가 영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빚은 내가 갚아라. 영철이한테는 절대 이 짐을 지우지 마라. 그 아이가 성공해야 이 집안이 산다. 영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결혼도, 자신의 꿈도, 모든 것을 동생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다 병들어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약속합니다. 어머니.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영철이한테는 절대 말 안 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혼자 떠안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형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 줄도 모른 채 영호는 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벌어도 빠져나가는 돈.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한 거예요? 순자 씨가 물을 때마다 영호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35년 동안 그는 그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그를 평생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작은 아파트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이번 달 월급은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순자 씨의 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숟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가 커가고 있는데 민수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당신 월급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영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쳐 보이는 빛이 있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또 그 말이에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이에요. 결혼한 지 10년인데 당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맨날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영호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빛났습니다. 그 반지는 싸구려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돈이 없어서 작은 반지밖에 사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한 건 알아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한 건 매일 듣고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왜냐고요? 왜 이렇게 사는 거냐고요? 영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 목을 조였습니다. 동생에게 말하지 마라. 빚을 지우지 마라. 그 약속 때문에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알면 동생에게 따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나 당신을 믿고 시집왔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당신 마음도, 당신 삶도, 아무것도.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왜 나만 빼놓고 사는 거예요? 영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영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어도 대답 없는 남편, 지쳐가는 아내, 알 수 없는 비밀 위에서 살아가는 가족. 영호 씨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이자가 불어나고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혼자 무너져 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숨기는 게 뭘까? 알면 안 되는 걸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그들의 결혼을 무너뜨릴까봐. 15년 전, 영호 씨가 과로로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철 씨는 형의 가방을 뒤지다가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빚 상환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갚아온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영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이게 뭐야? 병실에서 나온 영호 씨가 봉투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그거, 아버지 빚이야. 아버지 빚.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자가 불어서. 갚아도 안 줄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영철 씨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복도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도 같이 갚았어야지. 왜 형 혼자 다 짊어진 거야? 영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뭐? 영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게 했어. 너한테는 절대 이 짐을 지우지 말라고. 내가 공부해서 성공해야 이 집안이 산다고. 영철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야? 영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알아? 몰라. 순자 씨가 형이 왜 맨날 돈이 없는지, 왜 맨날 힘들어하는지 몰라. 말 안 했어? 못했어. 말하면 내한테 따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 약속 어기는 거잖아. 영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멍청했어. 아니야. 영호 씨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어머니 뜻이었어.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성공한 거 보니까? 그것만으로 됐어. 영철 씨가 형을 껴안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형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 이제 나도 같이 갚을게. 영철 씨가 말했습니다. 나 지금 돈 벌잖아. 이제 형 혼자 짊어지지 마.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함께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끝내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35년을 속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느냐는 생각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대신 그는 봉투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살아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순자 씨는 장례식장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빚 상환 내역서.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호 씨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순자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35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늘 물었지요. 왜 돈이 없느냐고. 왜 힘들어하느냐고. 왜 말을 안 해주느냐고. 대답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생 영철이에게는 이 짐을 지우지 말라고. 저 혼자 갚으라고. 그래서 35년 동안 숨겼습니다.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동생에게 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편지의 다음 부분으로 눈이 갔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으니까요. 좋은 옷도, 좋은 집도, 좋은 반지도 사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방식대로밖에 사랑하지 못해서. 순자 씨가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반지? 3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은 반지? 이걸 끼워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순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더 좋은 거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순자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영호 씨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결혼 첫 해. 영호 씨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던 날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도 순자 씨의 안부를 먼저 물었던 것. 밥 먹었어? 그게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자신은 밥도 못 먹고 일했으면서.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영호 씨의 눈에 맺힌 눈물. 병원비가 걱정됐을 텐데 그는 아무 내색 않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순자 씨가 아팠을 때 영호 씨가 서툰 솜씨로 죽을 끓여줬던 것. 맛없어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밤새 간호했던 것. 돈이 없어서 좋은 약을 못 사온다며 고개 숙이던 모습. 민수 학원비가 없어서 자기 점심을 굶었던 것.
순자 씨 생일에 작은 케이크 하나 사오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것. 더 좋은 거 못 해줘서 미안해. 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게 싫었습니다. 미안하단 말 대신 사랑한다고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다 사랑이었네요. 미안하다는 말이 당신의 사랑이었네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잠든 후에 당신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오늘도 사랑해. 내일도 당신 옆에 있을게. 당신은 몰랐겠지요. 나도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야 말합니다. 사랑했습니다. 순자 씨. 평생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내 방식이 서툴러서 전하지 못했을 뿐. 하루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남편. 영호 올림. 순자 씨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35년의 오해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다고 생각했던 남편. 무심하다고 원망했던 남편.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바보 같은 사람.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요. 같이 갚았으면 됐잖아요. 왜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순자 씨가 별실에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정사진이 그 빛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 같아. 순자 씨가 영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시동생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도 형을 떠나보낸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네. 형수님. 고마워요. 이걸 전해줘서. 순자 씨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영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이 평생 미안해했어요. 형수님한테 말 못해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순자 씨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보아온 얼굴. 하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고 처음 보는 것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당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해주느냐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국화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영호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생에서 만나면 그때는 서로 말해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다 말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때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 민수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영철 씨도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이 영정사진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졌던 진실이 빛 아래 드러난 것처럼. 35년의 오해가 풀린 것처럼. 순자 씨가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작고 초라한 반지.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준 이 반지.
순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당신의 사랑이었다는 거? 다음 생에서도 이 반지 줘요.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해줘요. 영정사진 속 영호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것 같은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숨겨진 진실. 시동생이 전해준 한 통의 편지. 그것이 35년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것이 순자 씨에게 남편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없이 전해집니다. 희생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편지 한 장으로. 영호 씨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에, 그리고 그 작은 결혼 반지에 영원히.